이미 알고 있긴 할 텐데 우리 조금 자세히 복습한다, 까먹지 않으려고 한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한국어에는 잘 안 써요. 그죠? 사실과 반대되거나 사실이 아닌 일, 그지? 또는 그리고 사실 반대되는 아닌 일, 이런 일을 가정하는 걸 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점이 하나 앞선 시제를 사용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우린 이걸 가정법이라고 할 거예요. 뭐 지금 시간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건 직설법으론 지금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어제 일찍 잤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건 어제 일찍 안 잤다고 하는 거죠. 그쵸?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게 직설법입니다. 사실을 말할 거고요. 그래서 현재의 일일 땐 현재 시제로 말을 하는 거고, 과거의 일일 땐 과거 시제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그치?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이게 직설법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고 지금 너를 도와줄 수 없다. 하지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과 반대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나타낼 때 하거나, 아니면 말하는 사람 자체가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 라고 생각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정, 상상,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 앞선 시제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나 미래의 일을 가정할 때는 과거 시제로 써야 됩니다. 현재나 미래의 일은 과거 시제. 다음, 그럼 과거의 일을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 시제, 대과거를 쓴다는 거죠. 하나, 앞선 시제를 사용한다. 앞선 시제. 이 글씨가, 내가 물론 글씨를 못 쓰는 것도 있지만 펜이 사실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쨌든 펜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 I had time, I would help you. 내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일단 접속사 if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에 have가 아니라 had를 써요. 그렇죠?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리고 would,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 사용했죠. 그렇죠? 현재 시간이 없음을 나타낼 때 과거 시제로 나타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보시면, 자, if 말고 또 어떤 연결어들이 가정법을 이끌 수 있냐? If I won the lottery, I would travel all over the world. 내가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로또리 복권이야. 당첨된다면 나는 여행을 할 것이다. 전 세계를. 그죠? 즉,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적고 지금 당첨된 것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과거 시제로 if I won 썼어요. 그리고 과거, if절에 과거를 쓰면 주절에는 would, could 동사 원형입니다.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 여기는 if절이 뒤에 있어요. 그죠? If you had studied harder, 너가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가정법에 had pp 과거 완료를 쓰죠. 그럼 앞에 주절에는 뭘 쓰냐? You could have pp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if절 앞에 뒤에 다 쓸 수 있고요. if절에 과거 완료를 썼죠. 그러면 과거의 일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즉, 내가 더 열심히 과거에 공부를 했더라면, 너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너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더 나은 점수를 시험에서, 이런 문장인 거죠. 즉, 과거에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했고, 그래서 과거에 너는 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것. 이게 직설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쓴 게 이런 문장인 거죠. 그리고 as if, as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 if는 크게 알고 있지만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 될 거고요. 이것도 규칙이 따로 있어요, 뒤에. 이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은 뜻부터 보면, you may appear foolish. appear이 뭐뭐로 인 것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형식 동사예요. 너는 보일 수 있다. 바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죠? 너가 행동할 때 마치 뭐인 것처럼 you had knowledge. 너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떤 지식? that you do not. 너가 그렇지 않은. 여기서의 do not 대동사로 쓰였죠? 무슨 뜻이에요? don't 앞에 있는 have죠. 즉,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너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 인 거고요. as if의 과거 썼잖아요. 이거 뒤에 있을 텐데 여러분 잠깐 가만히 계시면, as if 여기 나와요. as if에다가 과거 완료를 쓴다는 건 주절의 때보다 이전의 일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조금 이따 다시 볼 건데, 그래서 현재 시제에다가 과거 완료를 쓰면
과거, 그치?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이고 과거 시제의 과거 완료를 쓰면 이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일 때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 지금 현재 시제죠. 너는 바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고 had knowledge 드니까 과거의 의미를 하는 거죠. had니까 그냥 현재를 쓰는 거죠. 같은 시제. 현재를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had pp가 아니니까. 그 다음 without but for. 이거 좀 이따가 it were not for, 그죠? it had not been for 이걸로 바뀔 거예요.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런 거. So without her assistance, 그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I would have struggled to understand the material. 나는 그 자료를 자료 이런 뜻이죠. 자료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struggle to 뭐뭐 하는데 분투하다,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투쟁하다, 노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잘 되었는가? 다음 중 위의 문장과 같은 뜻인 것은 다른 뜻인 것은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그쵸?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아니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하셔야 되고 기억해야 될 거 하나 앞선 시제. 가정법에 if절의 과거 쓰였어. 그러면 현재를 아니면 미래를 가정하는 거고 if절의 과거 완료 쓰였어. 그러면 과거를 가정하는 거니까 직설법일 때도 그거를 유의해서 바꿔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옆에 있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if 가정법의 시제는 직설법보다 한 단계 이전, 아까 하나 앞선 시제. 내용은 반대입니다. 자, 그럼 직설법의 문장. 여기서 as는 because죠. As I wasn't tired, 내가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I joined the party, 나는 그 파티에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다 과거 시제예요. 그러면 내가 피곤했다면 나는 그 파티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 되겠죠. 그죠?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had been 썼어요. had pp. 그쵸? 그렇게 하고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조동사의 변형에다가 동사 원형 씁니다. have pp. would, could, might, have pp 쓰고요. 옆에 나오죠. would 대신에 could, might 써도 괜찮다. 라는 거. 그쵸? 그리고 이건 뭐냐면 if 생략의 도치예요. if 생략 그리고 도치. 강조하는 표현인 건데요. if절의 동사가 had pp 또는 비동사 were 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if가 사라지고 여기 있던 had가 주어 앞으로, 주어인 I 앞으로 나가는 거죠. 요런 구조 가능한다.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제가 여러분이랑 문활동으로 했어요. 기억나요? 뻥까지 마세요. 자, 밑에 거. if절과 주절은 서로 나타내는 때가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시제도 다를 수 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요. 혼합가정법. 즉 if절에는 had pp가 쓰였는데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아니라 그냥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로 시제가 다른 거죠. 밑에 있는 거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부사를 통해 시제 판단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as도 because예요. because 다시 내가 썼기 때문에 모든 돈을, 그쵸?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더 나은 선물을 나의 엄마를 위한 지금. 그쵸? 즉 과거에 내가 돈을 다 써서 지금 내가 더 좋은 선물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앞에는 과거 사실의 반대고 뒤에는 현재 사실의 반대로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여기는 had not spent 이렇게 썼죠? 당연히 여러분 분석하실 줄 알겠지만 저는 그냥 쓸게요. had pp를 썼어요. 그렇게 해놓고 뒤에는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절은 could have bought가 아니라 could 동사 원형을 썼어요. 요렇게. 그쵸? 뒤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처럼 보이고 앞에 접속사절은, 앞에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되게 연결될 수도 있더라. 그러면 이거 여기 원래는 could, would, might, have, pp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냐? 여기 있다고요. 이런 포인트 때문에 여기는 could 동사 원형, would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시제 판단 잘 하시고 다음 중 빈칸에 올바르게 들어갈 동사의 형태는 이라고 했을 때 앞에 had pp니까 무조건 could have pp야 라고 하지 말고 시제를 판단하고자 하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고 고르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체크 포인트 3. 자, without but for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뭐가 없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ithout이나 but for이 되는 거고 without과 but for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붙어서 전치사구처럼 활용 가능하지만 이게 가정법이 된다면 이건 아예 그냥 덩어리로 외워야 돼. if, it, or not, for 명사 이건 가정법 과거형일 때 쓰는 거. 뭐뭐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 그치? 과거에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일 때는 it had not been for야. it had not been for. 근데 without이나 but for일 때는 상태가 똑같아. 그러면 만약에 얘를 여기 without but for를 if 가정법으로 바꾸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어. 올바르게 바꾼 것은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나 똑같이 생겼지. 그럼 이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고 해야 돼. 아, 여기에 그냥 would, could, might 동사원형이 있네? 그러면 이거는 it were not for이야. 그치? 가정법 과거니까.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조동사 과거형에 have pp가 있네? 아, 그럼 이건 여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not been for이 정답이야.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얘도 아까처럼 아까 봤지? 너희는 그냥 움직이지 말고 있어. 여기 아니었나? 여기다. if 전에 동사가 had pp 들어있어서 had 있거나 아니면 were 들어있으면 if 생략 도치 가능하다고 했잖아. it or not for, it had not been for 둘 다 얘는 were도 있고 had도 있지. 그럼 뭐가 돼? if 생략 도치 가능하다는 거예요. if 버리고 were 주어인 it 앞으로 were it not for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도 if 버리고 had 주어인 it 앞으로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사용합니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if it were not for, it had not been for 이거 다 무슨 뜻이다? without 뭐뭐가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법의 표현입니다. 오케이? 아예 수거처럼 덩어리 외워야 돼. 이 덩어리 자체를 외워야 돼. 그 다음 메인 스테이지 볼게요. 여기 설명할 거. 자, 나머지 시절의 시제를 먼저 살피고 그 다음에 문맥을 검증하라 라고 했어요. 대부분 가정법 문장은 두 절이 모두 같은 때를 가정합니다. 다만 아까 보고 오셨지만 현재, 과거 이렇게 반대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절의 시제와 맞추고 문맥이 자연스러운지 확인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시제 맞추고 문맥 자연스러운지 확인. 근데 간혹 혼합가정법 출제되기도 하니까 반드시 문맥 검증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 메모 쳐 있는 부분을 문법 포인트로 낸단 말이에요. 문제로. 여기 올바른 시제를 찾아 라고 한다면 뒤를 보세요. would, could, might의 동사 원형이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는 과거 동사거나 비동사는 were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had pp가 있네요. 아, 그러면 여기는 would, could, might에다가 have pp예요. 이거 완료형, 현재 완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얘네 뒤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다 보니 have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렇죠? had pp가 have로 들어간 것 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현재 완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도록 하고 혼합가정법이면 여기에 had pp 그 다음에 여기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고요. 아까처럼 힌트를 줄 거예요. 지금 뭐뭐 한다라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근데 맥락을 보니까 지금 뭐뭐일 텐데 이런 맥락이네, 이런 해석이 되네. 아, 그럼 여기는 가정법 조동사 과거형 써야 되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문맥상 뭐 현재 미래를 가정하는 것인지 과거를 가정하는 것인지 판단해서 적절한 가정법 시제를 써라 라고 하는 건 여러분한테 뭔 소리냐면 블럭 맞추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규칙 판단해서 푸는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석도 해야 돼. 네가 해석해서 이게 지금 현재나 미래를 가정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아니면 과거의 일을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지 네가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적절한 가정법 시제를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해석도 같이 꼭 해줘야 돼. 블럭 맞추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규칙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as if, as도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얘기했고요. 넘겨보세요. 아까 했어요. 주절은, 즉 접속사가 안 붙어있는 절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직설법. 직설법이 뭐야? 현재 일어난 일이야? 그럼 현재 시제. 과거 일어난 일이야? 그러면 과거 시제 쓰는 거. 그게 직설법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as if에는 두 가지 형태만이 들어간다. as if에는 과거 그리고 과거 완료 요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과거가 들어가면 힌트, 주절의 때와 같은 때인 거야. 너네 이거 없어? 예. 이따 뽑아줄게. 자, 그 뭐뭐와 같은 때, 일부러 빠지셨나? 일단 나 모르겠어. 나는 이게 있으니까. 같은 때야. 그래서 as if가 과거가 들어가면 여기 현재 시대다. 주절이 현재 시대였다 그러면은 현재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치? 여기가 과거 시제여서 주절이 과거 시제야 그러면 과거의 뭐뭐였던 것처럼, 과거는 그냥 주절과 같은 시제야 라고 판단하면 되고, 과거 완료는 주절보다 이전의 일, 앞선 시제야 라고 판단. 여기 주어야 그러면은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현재보다 앞선 시제, 과거로 해석하면 되고, 여기가 과거였어 그러면은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하는데 과거보다 더 먼저 발생했다 라고, 그치? 대과거라고,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의미한다 라고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럼 바로 여기 나와요. 그죠? 밑에 있어요. 여기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건데, 만약 그 차 내비게이터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여기가 if절이겠죠. 우리는 길을 잃는 걸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기울였다면, 그치? 그 다음에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그랬더라면 그랬을 텐데 라고 하고 있어요. 그쵸? 과거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쵸? if절에 had paid, 과거 had pp 쓴다는 거죠. 그러면 주절에는 would, could, might, have, pp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could 선택한 겁니다. 당연히 뭐 배열이라 단어를 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 If he had paid closer attention to the car navigator, we could have avoided 시제 맞춰줬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뭐뭐일 텐데 라고 하는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똑같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쓴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 자, 요거 있나요? 159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자,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이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요? 접속사와 무슨 역할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얘처럼 말하라고.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겠지. 그렇게 말을 하라고.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컴마가 없으면 선행사를 한정, 즉 꾸며주는 말. 그리고 있으면 선행사 추가 설명.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사실 컴마 있고 없고는 그냥 안 쓰는, 못 쓰는 규칙, 컴마 있을 때 쓸 수 없는 것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한정법과 제한정용법과 한정법과 계속정용법의 차이는 뭐냐면, 컴마
찍은 건 말 그대로 부가 설명이기 때문에 그 컴마가 없어도, 그 컴마 찍은 그 뒤에 문장이 없어도 맥락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지만, 컴마가 없이 한정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꾸며주는 그 관계대명사의 설명이 없으면 맥락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한다고 돼 있죠. 우리 부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핵심 역할 하나요? 아니요. 못하죠. 그쵸? 그러면 해봤자 동사나 형용사 같은 거 수식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문장의 핵심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관계 부사 뒤에는 어떤 절이 붙어야 돼요? 주어. 야이, 완전한 절이 붙어야죠. 예.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주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지만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사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붙어요. 수식어 따위는 없어도 문장 구조는 완전해야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그죠? 전명구 안에 들어있는 그 대명사. 그죠? 그 관계 대명사가 관계 대명사가 될 때. 그죠?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녀는 좋아했습니다. 그 공원을. 그녀는 매일 산책을 했어요. 그 안에서, 즉 그 공원 안에서 란 뜻이죠. 그죠? 서로 겹치는 명사는 the park. 뒷문장을 관계절로 바꿔줄 거예요. 관계사절로 바꿔줄 건데 전치사의 명사 있으니까 일단 얘가 위치가 돼. 그치? 위치 또는 대시 되고 뒤에는 주어 동사 그대로 적었죠. 그죠? 하고 전치사가 뒤에 그대로 남아 계시는 문장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그죠? 명사만 쏙 접속사로 바꿔서 앞에다가 넣어주고 얘는 the park를 꾸며주는 문장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hich나 that. 근데 사실 전치사로 이렇게 끝나는 건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원래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바꿔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치사를 앞으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역할은 똑같습니다. 이니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건 똑같은데 보이시나요? that을 못 써요. 전치사를 끌고 오면 that을 쓸 수가 없다. 전관대. 자, 나오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who 같은 주격이 대신 목적격 자리에 불가능해요. 그죠? 대처럼 뭐 모든 걸 통용해서 쓸 수 있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whom과 which만 쓸 수 있다. 요거 규칙 하나 기억하고 전치사 뒤에 who와 that 쓰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야겠죠. who와 that 쓰지 않고 whom과 which만 쓴다. 그래서 그녀는 신뢰해요. 오직 약간의 몇몇의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을 그녀가 be close with 누구와 매우 친하다는 뜻이죠. 매우 긴밀하게 지내는 몇몇의 사람만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with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얘네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치사 앞으로 안 끌고 오면 뭔들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치사를 그 앞으로 끌고 오는 순간 어떻게 돼? whom만 가능해집니다. whom만. with whom. 하고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가 있는데 이것은 선행사가 시간, 장소, 그다음에 이유, 방법일 때 선행사가 이유, 방법, 그다음에 시간 어디 있어요? 시간, 장소.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일 때 쓸 수 있는 관계부사고요. 뭐를 축약해 놓은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줄여놓은 게 관계부사가 되죠. 아까 했던 in which 뭘로 바뀌었습니까? She loved the park where she took daily walks. 똑같은 뜻이라는 거. 보시면 주어 take walk가 산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산책을 하다 어쨌든 동사, 목적어 완전하게 다 붙어있는 문장이죠. 어차피 전명구는 수식어구, 부사구니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부사로 쓸 수 있다. 자, 시간에 관련된 in which, on which, at which를 뭘로 바꿨습니다? when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time 말고도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면 다 쓸 수 있다.
그다음에 in which, on which, at which 얘가 아까 in, at, out이 전치사가 시간도 되고 장소도 되죠. 그쵸? 그럴 땐 where로 바꿔 쓸 수 있고 말했던 것처럼 장소에 관련된 명사면 다 된다. place, house, country. 그리고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인 장소, 상황, situation, case, 상황, 사례 이런 추상적인 장소까지도 where로 쓸 수 있다. 그리고 the reason for which, 그쵸? 뭐뭐에 대한 이유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그쵸? 그럴 땐 why로 바꿔 써줄 수 있고 특징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the way와 how 함께 사용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the way만 쓰던지 how만 쓰던지. 그쵸? 그리고 the way와 in which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써도 아까처럼 무방하니까. 그쵸? 대신 the way, how는 안 되는데 the way, in which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the way, in which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컴마 뒤에 쓴다. 컴마 뒤에 쓰는 건 조금 어려운 용어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죠. 계속적 용법에는 when과 where만 가능하게 되고 문맥에 따라 적절한 접속사를 더해서 해석하면 된다. 자, be about to 요거 수거죠. 동사 원형까지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어끼 무슨 뜻인지 몰라잖아. 벌써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자, 그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 그치? 그 순간에 막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그쵸? 근데 그때 그 순간에 근데 그 순간이 언제야? When she arrived. 그런데 그때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했죠. 그가 막 떠나려고 했다. 그 순간에 그런데 그때 그녀가 도착했다. 적절한 접속사를 더해서 and가 된 거죠. 그쵸? and. but이죠. but. 그런 날 그녀가 왔다. 그런데 그때. 다음 거. They visited London. 그들은 방문했습니다. 런던에. 자, 런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겠죠. Where they explored major attractions. 그들은 둘러봤어요. explore 원래 탐험하다라는 뜻이죠. 둘러봤습니다. 주요 관광지를.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서는 이제 and가 들어간 거죠.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런던에서가 되는 거죠. 자, 그녀는 언제 도착해? 그 순간에 도착한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되는 거죠. 다음 거 볼게요. 자, 선행사를 이거 있어요? 160조 있나요? 선행사를 확인해서 올바른 걸 골라라. 자, there are 이거 유도부사죠. 있습니다. 단체가 근데 뭐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위한 단체가 있어.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전치사구긴 하지만 어쨌든 접속사죠.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사람들을 위한 단체들이 있다인 거죠. 선행사가 some people이니까 여기는 whom 관계대명사 whom 쓴 거고요. for whom. 그리고 관계사절은 당연히 선행사 가까이 오는 건데 선행사에 수식어구가 막 있으면 그때는 그 수식어구 뒤에 올 수도 있다. 밑에 것까지 같이 볼게요. 자, 그 도시는요,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지다라는 뜻이죠. 그 문화유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거기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I'm going to move to it. 자, 그러면 서로 연결되는 것까지 묶어야겠죠. 선행사가 the city니까 주어 바로 앞에 넣어야 합니다. The city which I'm going to move to 까지 쓰고 to가 전치사 남아있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앞으로 끌고 와. to which. 해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식어구 있는 곳 볼게요. 자, 도시. 근데 어떤 도시냐면 역사적인 랜드마크, 그러니까 주요 건축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는 얘가 주어져. 얘를 선행사로 쓰고 싶은데 뒤에 전치사구 수식어가 없어서 너무 길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사를 갈 도시 그냥 뒤에다 붙여버려. 어쩔 수 없잖아. 그치?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뒤에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어 부분에 비해 서술어 부분이 상당히 짧을 때 문장의 균형을 위해 관계사절이 서술어 뒤로 가기도 한다. 뭔 소리냐? 예문으로 보실게요. 자, 얘는 분포란 뜻이에요. 나누어짐, 퍼짐, 그죠? 그래서 성별, 남성이서 성별 분포 어디에 있어서 nursery는 유치원, 유아원, 그다음에 primary school 초등학교라는 뜻이죠.
유아원과 초등학교에서의 성별 분포는 얘가 주어인 거죠. one side가 한쪽 면이겠죠. 그럼 one sided, 한쪽으로 치우쳐진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매우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over 90%, 90%가 넘어요. 뭐에? Their employees, 그들의, 그죠? 직원들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주어 입니다. 여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의 직원들이 90%가 여자야 라고 얘기했을 땐 어디예요? 이 선행사는, 얘를 가리키는 선행사는 앞절에 nurseries and primary schoos죠.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지킨다면 the gender distribution in nursery and primary schools 하고 in which over 90% of their employees were female 여기 들어갔어야 되지. 그치? 근데 서술어가 짧어. 서술어는 이 본문장의 서술어는 요만큼이고 위치절이 이만해. 그치? 아예 복잡하다. 그냥 뒤로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이런 거 모고에도 많았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썼는데 서술어가 딱 비동사, 보어 이렇게 딱 두 개였단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서는 관계사절, 대절이나 위치절을 그 뒤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술어가 짧아서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쳐진 얘가 선행사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거 형용사인데. 그럼 어떻게? 그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고 그걸 나타내는 말이겠구나. 즉 여러분이 맥락 해석도 중요한 거죠. 그 직원의 90%가 90% 넘는 그 숫자가 여성인이라고 하면 어디의 직원이겠어? 여기의 직원이겠지. 맥락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페이지. 자, 가능한 형태와 불가능한 형태를 정리해서 알아둔다. 당연하지. 봐봐. 여기에 in이 있어. in이 있으면 어떻게 관계부사를 써? 그치? 위치가 정답이야. 여기에 앞으로 끌고 와서 똑같아. 위치 정답이야. 그치? 그리고 특정하지 않은 그냥 시간, 날, 해, 일년, 그치? 장소, reason 이런 게 선행사면 선행사 또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가 생략이라는 거야. 생략되어도 아 여기는 관계부사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when, where, why 대신에 that 관계부사로도 됐을 수 있어. that은 진짜 만능인지 that 대신 사용해도 괜찮다. 자, 나는 그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시간을 모른다 라고 얘기할 거야. 그치? 선행사 그냥 시간이야. 그럼 어떻게? when이나 that 안 쓰고 그냥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선행사를 빼버려. 그냥 when으로 해버려. 그러면 그냥 이런 거 만나면 이렇게 그냥 이거 다 덩어리가 목적어구나. 이거 다 덩어리가 목적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the way that도 가능해. 근데 the way나 how 둘 중에 하나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다.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던 거 where 추상적 장소 가능해. 매우 폭넓게 쓰인다. 이상한 경우다. 근데 어떤 경우다? 용의자가 흔적도 없이 도망간 이상한 경우다 라는 거죠. 경우, 사건 이런 것도 where로 수식할 수 있고 그의 태도는 뭐뭐에 반한다. against는 뭐뭐에 반하여, 반대하여 라는 뜻이죠. 반대한다. 어디에 반대한다? 오늘날의 문화에 반대하는데 심지어 선행사 문화야.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 그치? positivity, 적극성, 긍정성. 그치? 아주 많이 강조하는 오늘날의 문화에 반대한다. 저도 한 표. 그 다음 조나단은 수행했다. 그의 다이빙을. 그쵸? 그리고 아주 충분히 잘 했어요. 그쵸? 왜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구 보여요? 형용사 부사 enough 투부정사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사람? 이렇게 알아야지. 형용사 이거 해서 어떻게 하냐고. well enough to 뭐뭐 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투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부사하게. 그치? 자, 그는 어디? 결승전으로 그냥 move on to가 어디로 이동한다니까 결승전에 갈 만큼 충분히 잘 했는데 다이빙을 그치? 잘 했는데
그 결승전이 어떤 결승전이었냐? 결승전 이런 것도 이제 where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가 선택했던 거죠. 그죠? 그의 선택. He could select.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곳이야. 그치? 그의 선택으로 하는 그 다이빙 기술 중에 그의 선택으로 다이빙을 고를 수 있었던 그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자, 이상한 경우, 케이스, 사건 이런 것도 where로 수식할 수 있고 문화, culture도 가능하고 final round, 최종 마지막 결승전 이런 것들도 관계 부사로 선택할 수 있다. 추상적인 장소의 개념이다 라는 거죠. 159쪽의 표에 정리된 경우에만 그치,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만약에 The person with whom you must always be honest. Be honest with 누구누구에게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한 명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너가 반드시 항상 정직해야 될 한 명의 사람은 너 자신이다. 이런 문장인데 with whom은 관계부사로 따로 바꿀 수가 없죠. 그쵸? 이런 경우에는 못 바꾸고 앞에 정리된 경우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이런 것들일 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돼요? 다음 이거 기억해주세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인데 완전한 구조의 절 즉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이거 없어요? 이거 없니? 있어요. 있어? 5형식 문장이 성립하는 것이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한 구조의 절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아주 간혹 보어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죠? 자 보시면 나는 등산하는 걸 좋아해 이 지역에서 그치? 근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나는 괄호 네모 동그라미 하는 거 헷갈려 내가 볼 수 있는 곳이지 그치?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어, 동사, 목적어 기호 있죠? 다 완전하게 있는 구조인 반면 그들은 발견했어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면 문을 여는 식당이야 그치? 언제까지? 한밤중까지 미드나잇까지 문을 여는 식당이다 라고 해요. M은 수식어인 거 알죠? 그쵸? 핵심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전치사고니까. 주어, 동사, 보어만 있대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 주어 역할을 누가 할 거니까? 접속사인 대시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더라. 자, 핵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거. 준동사의 목적어가 없어도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어도 그걸 불완전한 구조라고 본다. 준동사라는 건 기억해!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나 분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네. 그래도 불완전한 구조. 동명사의 목적어가 없네. 그래도 불완전한 구조라는 거여서 판단 잘 하라. 특히 준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니면 자동사인지 이런 거 잘 판단하라고 나와있죠. 세상, 근데 어떤 세상은 the world is 얘가 동사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여기 in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which, that 하실 수 있겠지만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 which나 that 관계대명사가 맞고요. 그쵸? 그죠? 만약에 in도 없고 which나 that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요. 주어, 동사, 1형식 자동사죠? 그럼 이럴 땐 where이 되는 겁니다. where 관계부사가 들어가요. 완전한 구조라서 밑에 자, with whom 아까 봤던 거 여기 옆에 있던 거 모든 걸 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능한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바꿔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치? 전치사 관계대명사만 가능한 것들 주의를 하라라는 거죠. 밑에 것도 너가 말을 해요. 어떠한 속도로 말을 하겠죠. 속도에는 보통 전치사 at과 함께 씁니다. 속도, 근데 어떤 속도? 너가 말을 하는 속도는 영향을 미친다. 어디에? 효과에. 뭐의 효과에? 너의 의사소통 능력,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자, 여기는 심지어 속도, 너가 말하는 속도까지도 관계부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대요. 그죠? where의 개념은 굉장히 방대하구나 라는 걸 여기서 한번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다음 요거 조금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이 넘어가서 선생님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또 있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어차피 2교시에 그 에이프쌤이 하실 거야. 이거요? 자, 봐봐. 너무 하기 싫어질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알았어. 그럼 나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잘 봐. 야생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다음 문장을 너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 몇 번째 올 단어를 고르세요라고 객관식으로 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야생동물들은 은는이니까 얘가 주어. 필요로 한다가 동사. 뭘 필요로 하냐? 을을 찾아. 공간을 얘가 목적어잖아. 그치? 절실히 같은 경우는 동사에 붙이는 부사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관계사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관계부사 where 쓰실 거래요. 그죠? 다음 해볼게요. 공간. 근데 어떤 공간? Where they can hide from human activities. 사람들의 활동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 그러면 wildlife, 야생생물들은 주어. 아까 말했지 동사에 붙이는 수식어가 될 거라고. desperately need, 절실하게 필요로 해. space, 공간을. 근데 어떤 공간을? where they can hide from human activities.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영작해 주시면 된다고요.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요거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옆에 166 있어요? 여기 저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여러분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어떤 종류들 쓰이는지 이제는 외우셨겠죠? 그렇죠? 어떤 동사들이 수요 동사로, 어떤 동사들이 5형식 동사로 쓰이는지 알고 있죠? 그런 애들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있다고 아 이거 완전해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the reason 여기는 why가 안 된답니다. 내가 말을 해줬어 너에게, 그치? explains가 the reason에 해당하는 동사야. 그럼 여기가 관계사절이 될 텐데 여기까지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줘, 그치? 근데 이거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위치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게 4형식이야. 그럼 얘는 간목이고 그 직목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인 직목이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너네가 이해는 하고 있는지.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요 모였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그쵸? 하고 우리가 주어 여겨요 라고 한 다음에 important, 중요하다고 이게 보어져.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이상해. important는 형용사라 목적어가 안 되지.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 역할 누가 해? 관계대명사인 얘가 할 거야. 5형식인 거지. 요렇게. 그리고 또 하나, 1형식 동사나 수동태 문장은 불완전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일단 수동태 문장은요 주어에 BPP만 있어도 일단 완전한 구조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1형식 문형은 1형식 동사 종류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것은 방이야. 근데 어떤 방이야? 내가 자는 방이야. 1형식 동사지, 그치? 그러면 in which거나 아니면 where이야.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 기록은 드러냈습니다. 데이트 날짜를. 근데 어떤 날짜를? 그 건물이 파괴된 날짜를. 주어 BPP 수동태 완전한 절이야. 그러면 when이나 at which 그 날짜에가 들어갈 거니까 완전한 문장이야. 다음, 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역할의 구동사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쵸? 뭔 소리냐? 운동선수들은요 저널, 그 기록을 계속 해야 돼. 기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 그들이 반영을 해요. 그쵸? 그들의 연습에 대해서 reflect on 뭐뭐를 반영하다 라는 뜻이야. 그치? 이게 덩어리 동사야.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덩어리 동사고 목적어지. 그치? 완전하게 다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 아니면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reflect만 동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동사 역할을 한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뒤에 아마 it 활용 구문 없으시고 수일치 있죠? 수일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냐? 부정어 도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전달해서 드릴게요, 선생님한테.